SNP는 싱글 뉴클레오티드 폴리모르피즘의 앞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SNP를 간략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유전체 의학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염색체는 22쌍의 상염색체와 1쌍의 성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염색체에는 무수히 많은 염기들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중요한 단백질들의 지도가 되는 의미 있는 염기 배열이 존재를 하는데 이를 유전자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시작을 의미하는 염기 배열 3개와 종료를 의미하는 염기 배열 3개로 처음과 끝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안에는 프로모터를 시작으로 인트론과 엑손이 교차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트론은 전사, 번역이 되지 않는 부위이고 엑손은 번역이 되는 부위로 정의를 합니다. 변이는 정상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염색체에 변이가 있다고 하면 이는 생사를 결정짓는 매우 큰 일입니다. 염색체가 하나가 통으로 없어지고 통으로 생기고 일부분이 없어지고 일부분이 생기고 하는 일들은 인체로서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짓게 됩니다. 유전자 변이에서도 염기수가 프레임 형식으로 통으로 없어지거나 통으로 추가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시퀀스에서 추가되고 결실되는 형태를 인서션, 딜리션이라고 하고 10개 이내의 짧은 염기 서열이 몇 번 반복되는 형태를 텐덤 리핏 폴리모르피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인서션, 딜리션, 템덤 리핏이 혼재되어 있는 카피 넘버 베리언츠도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시프트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바뀌어 발생하는 유전자 변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를 포인트 뮤테이션이라 해서 점 돌연변이라 부릅니다. 포인트 뮤테이션의 경우는 염기가 다른 염기로 치환되어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그 심각도가 바뀝니다. 하나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바뀌었어도 이 부위가 번역이 되지 않는 인트론 부위라거나 염기 변이가 일어났어도 그 결과물인 아미노산은 바뀌지 않았으면 결과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염기 변화에 따라 번역된 아미노산이 변하면 이 아미노산의 다름으로 인해서 단백질의 활성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의 효소, 수용체, 운반 단백질, 구조 단백질 등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에 결함이 생기면 단일 유전자의 변이로도 특정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염기의 치환이 이루어지면서 종결 코돈인 TAA, TAG, TGA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아미노산 번역이 종료되면서 불완전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넌센스라 하는데 기능을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치명적인 문제 발생이 가능합니다. 드물지만 이렇게 심각한 변이를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들은 따로 싱글진 디스오더라는 카테고리를 붙여서 명명해 줍니다. 이제 본래의 목적인 스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닙은 점 돌연변이로 단일 염기가 치환이 되어 발생하는 유전자 변이를 말합니다. 유전자의 특정 위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점 돌연변이가 인구의 1% 이상에서 관찰이 된다고 하면 이를 스닙이라 붙이게 되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어도 다양성을 부여하는 형질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폴리모르피즘, 즉 다형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스닙은 30억 개 염기 서열 중에 1000만 개 정도, 약 0.3%의 확률이라고 보는데요. 300개 중에 1개꼴로 염기 변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연관된 유전자의 스닙이 누적이 되면 충분히 질환의 발생에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환에서 어떤 유전자의 스닙이 연관되어 있느냐는 이미 거의 다 밝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 연구가 바로 지와스 분석입니다.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라고 합니다. 미국 CDC에서 휴즈 내비게이터를 통해 유전자에 대해서는 지노피디아, 특정 질환이나 징후에 대해서는 페노피디아를 통해 구미에 맞는 것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TO라는 유전자는
지노피리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되고 비만은 페노피리아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이거는 스니피리아라는 사이트인데 스니피리아는 특정 스닙에 대해서 연구되어 있는 것을 망라해 볼 수 있습니다. 스니피리아에서 MTHFR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MTHFR이라는 유전자에서 중요한 스닙이 3개가 있습니다. RS 번호는 스닙의 각 고유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 C677T가 제일 중요하고 RS 번호로는 RS1801133입니다. C677T라는 것은 MTHFR 유전자의 677번째 염기의 레퍼런스 시퀀스, 즉 정상의 염기 배열의 CC인데 CT나 혹은 TT로 염기 치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AEEV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번역된 아미노산이 알라닌에서 발린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미노산이 바뀌면 구조가 바뀌고 활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MTHFR 효소 활성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전반적인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RS1801133을 눌러보면 중간 부분에 우측과 같은 도식이 나오는데 이게 인중간 스닙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TT, 즉 레퍼런스 시퀀스에서 2개가 다 다른 호모자이거스 베리언트, 동형 접합 변형형의 경우 베이징에서 연구된 것은 24%, 도쿄에서 연구된 것이 15% 정도 되고 헤테로자이거스 베리언트, 이형 접합 변형까지 합치면 과반을 훌쩍 넘는데 이것은 꽤 빈도가 높은 스닙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유전자 안에서도 여러 개의 스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300개의 염기마다 1개꼴로 일어나는 변이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번역된 아미노산이 달라지면 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이를 돌연변이라고 불려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형질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형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정상형의 레퍼런스 시퀀스는 와일드 타입 혹은 노멀 타입이라고도 불러주고 스닙은 거기에 비해 얼마나 활성이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THFR 중에서 중요한 것이 C677T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동형접합 변이형, 즉 TT이면 60에서 70% 가까이 효소 활성이 떨어집니다. C677T까지는 아니지만 A1298C 역시 중요한 스닙입니다. A1298C에서는 CC 타입이 동형접합 변이형인데 이 타입이면 30에서 40% 가까이 효소 활성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 둘의 스닙이 E형 접합이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모두 같이 있으면 즉 677번째 염기 서열이 CT, 1298번째 염기 서열이 AC라면 총 50에서 60%의 활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변이가 누적될수록 영향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